하다 보면은 진짜로 녹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서너 시간 좋게 넘어가는데 방송에서 나가는 분량은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 방송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편집돼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좀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뇌과학 네. 하는데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기도 하고 근데 학문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같고 뇌과학 하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 네. 전망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제가 처음 원래 이제 그 물리학과에 갔을 때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별에 가볼 수도 없고 저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에 어떤 이제 수학자의 강연을 듣게 됐고요. 그 수학자의 강연이 저로 하여금 되게 복잡한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하는 인간이 발견한 가장 복잡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런 데에 물리학자도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좀 물리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뇌과학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거 내가 여기에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안다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보면은 학자이면서도 이제 청소년들, 우리 아동 청소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런데 사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이 뇌 안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출발해서 이 이야기를 핵심까지 전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금방 나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의 맥락을 이해해서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힘에는 또 독서가 있지 않은가. 책을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이 10월에 하는 그 작은 도서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서산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갔더니 아이들이 막 저를 막 만지고 과학자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그 과학자를 볼 일이 그래도 종종 있고 과학자의 강연을 들을 기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만 작은 도시로 내려와도 과학자를 직접 만나고 과학의 경이로움을 깨달을 기회가 적구나. 근데 과학자를 본 적 없는 청소년들이 과학을 꿈꾸게 될,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게 될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과학 강연이라는 형태로 기부하면 좋겠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라는 이름을 회사명을 바꿨잖아요. 그 메타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메타버스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죠. 그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는 뭐 유행을 탈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은 저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중요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아톰 세계와 컴퓨터상의 비트의 세계가 점점 일치해져 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가고 심지어는 이제 이 아톰 세계를 통째로 비트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와 노력, 네,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페이스북이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가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접속하는 거라면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의 아바타가 대리인이 돼서 나 대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교육에서 빠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미술관을 방문할 수 없는데 미술관을 메타버스 안에서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면 아바타 형태의 아이들을 데리고 작품 밑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박물관을 투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 안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뭐 좀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그 개인 정보를 뭐 나눈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희롱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비교육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체계를 잡아서 그 틀 하에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은 있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메타버스 속에서는 그런 교육 활동, 네. 상담 진로 활동, 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네.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몰입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가 네. 교육 회복이라는 교육 회복. 문제를 정부와 교육청에서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취지예요? 교육 회복이라는 교육 회복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학력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는 생각하고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복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네. 것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방향이나 이제 저는 이제 공 들이는 게 아니라 돈만 들이는 방향이 아닌 실질적인 그럼요. 방향이 그래야 가야 될 되는데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쭤보자면은 지금 정부의 방향하고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 방향은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네. 지치고 힘들 때 달려가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첫 번째는 치료. 그 육체적인 치료도 있고 정신적인 치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지금 아이들이 관계 맺음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홀로 있다든지 더 무너진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가정적인 문제 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치료 그 다음에 학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원인과 진단을 잘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런 치유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정부가 교육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시험 중심으로, 고3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 처음 학교를 입학한 초등학교 1, 2학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고3이 시험 잘 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백신 다 맞추고 고3 중심으로 오픈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 시험 공화국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지난 2년간 학교에서 대면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수업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대학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예, 그리고 그래서 지식을 전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학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학교 안에서 지금 20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서, 예, 굉장히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0대들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더 심각할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회복,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냥 그 일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감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향한 교육을 희망찾기, 오늘은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 사람과 과학기술의 조화를 통해서 또한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ou